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얼탱이 없는 기사를 봐서, 야, 이거 뭐지?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 문학이 뭐냐면, 82년생 김지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문학이 82년생 김지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싶어서 봤거든. 진짜야.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에서 2016년에서 2020년 동안 해외에 출간된 한국문학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82년 김지영이 가장 많이 판매됐습니다. 10개의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팔린 거거든, 30만 부가. 특히 어디서 하드캐리 했냐면 일본에서 20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려가지고 거의 이제 전설의 스테디셀러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82년 김지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우물에 독을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거죠. 일본에서 하드캐리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일본에서는 좀 이런 게 퍼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여성 인권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아직도 깜짝 놀라는 게, 남자가 막 바람을 폈잖아.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 그러면 와이프가 나서 같이 사과를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 내에서는 남편이 외도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아내한테도 있다라고 보는 게 있거든. 아내가 뭐 저까지 생각했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희한한 게 남아있단 말이야, 일본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런 데서는 내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조금 한번 회오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언젠가 라이브 방송에도 말했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곳이 있단 말이야.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게 회오리 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결국에는 주요 골자가 여성의 인권적인 측면이잖아. 이 빼미라는 거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간 데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는 낮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필요한 데가 있잖아. 명예살인하고 이런데, 사우디, 이집트 이런 데 있잖아. 엄청 많잖아, 중동. 이런 데서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뺨이라는 게 활개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여권의 신장이라는 게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당당하게 이게 내놔 이럴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 나라에서 내놔 이러면 죽방 털리고 진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역설이지.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한 나라에선 이게 퍼지지 못하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될 만도 한데 싶은 나라에서 이 갬세를 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한국 빼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내가 만났다 했잖아. 외국 애들도 혀를 누를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유럽도 애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레디컬 애들이 강성인데, 그 미국식 애들도, 그 강성 노조 애들도 한국 애들 보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한국 노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제 덕후 들어가서 검색을 했지. 이런 거는 이제 덕후가 지대거든. 그래서 덕후에서 반응을 봤는데 역시나 뭐 제 기대치 그대로 나온 결과입니다. 영화 봤는데 너무 평범한 얘기를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발작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라는 느낌. 그리고 저건 오히려 미화 수준인데 왜 발작하는 거지? 평범 중에 평범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현실에 비해서 너무 순한 맛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거 영화로 보면서 펑펑 울었대. 아이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뭐 아빠 세대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걸러주면 오히려 좋다라고, 현실이 더하면 더한데 뭐가 아니라는 거냐, 이런 반응입니다. 뭐 그래서 저는 항상 댓글을 올 때 거지 같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딱 붙여서 오잖아. 근데 댓글이 거의 한 600개 있었는데 뭐 거의 다 이런 느낌이야. 안 읽고도 읽었다 해야지. 뭔가 쪽팔린다. 한국의 현실이다. 현실이 오히려 순한 맛이다. 나도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난했다라는 반응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책으로는 안 읽었어. 책으로는 안 읽고 영화로 봤거든. 영화가 조금 더 순한 맛이라고 하더라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내가 영화를 봤거든. 영화를 봤을 때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었어. 어느 부분이었냐면
그 지영이가 그 명절 되면 독박으로 노가다 하고 있잖아. 집에서 그식 요리하고. 그런 건 분명히 옛날에 있었거든. 그런 건 있었단 말. 그거는 공감이 되는데. 근데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특히 내가 봤을 때 여자들도 공감할 거야. 이거는 뭐가 비현실적이냐면 일단 첫 번째 남편이 공유야, 그치? 이거는 비현실적인 거. 내가 킹정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82년생 김지영을 보면 영화 플롯이 처음이랑 끝을 똑같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 있잖아.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서 처음에 시작된 일을 끝에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걸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는 진부한 플롯이긴 하는데, 맨 처음에 김지영이 그 놀이공원 같은 데서 공원에서 애들이 커피 마시고 있어. 근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공원에서 커피 마시는 지영이를 보고 에이 맘충 크크 이러고 지나가. 그래서 맨 처음에 지영이는 이제 손발이 부들부들 어머 저게 뭐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대로 나와. 마지막에는 조금 좋은 커피숍에 가갖고 커피를 딱 시키는데 애 있고 이렇게 가는데 커피를 엎었어. 커피를 엎었거든. 그래서 김지영이 커피 엎어가지고 심지어는 그 커피 엎은 걸 자기가 막 얼음까지 손으로 이렇게 주워서 치우고 있는데 근데 또 옆에서 또 와가지고 에이 크크 맘충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김지영이 딱 그러는 거지. 저기요 저에 대해서 뭘 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나는 남자들은 그래 82년 김지영 찾아보면 어떻게 얘기해. 살다 보면 진짜 한 번쯤은 겪을 법한 그런 거지 같은 일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겠지. 지나가다가 그 뭐 공원에서 커피 먹고 있는데 어우 저 맘충 이러고 지나간 거 한 번쯤은 겪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지영이는 그걸 다 겪거든. 심지어는 마지막에 커피숍에 와가지고 커피 막 얼음으로 손 치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남자가 옆에서 맘충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영화가 훨씬 더 순한 맛이라고 했는데 이런 광경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4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 일어나잖아. 내가 확신하게 말하는데 만약에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보고 맘충이라고 얘기하잖아.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가만 안 둬. 그 남자 새끼를.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라는 건데 현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현실적이다. 너무 순한 맛이다라고 말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하나의 사상 검증의 페이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82년생 김지영 얘기는 꼭 해보라고 하고 싶어. 여자친구랑. 다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82년 김지영 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야, 나 어제 82년 김지영 봤는데, 나 그걸 보고 나서야, 여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 발리에서 생긴 일 조인성 뺨친 것처럼, 자기도 많이 힘들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함정 카드를 깔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맞아. 여자로 산다는 게 되게 힘들고 거지 같고, 그래. 한국이란 나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함정 성공. 그렇지. 그때는 일단은 내색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자기야, 고생했어.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한 2달쯤 지나갔고, 헤어지세요? 그게 좋아. 알았지? 그게 좋아.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대신 성재기 씨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그런 된장녀는 여러분의 인생을 100% 확실하게 파멸을 시킨다라고 얘기했거든. 그 당시에는 된장녀란 단어였지만 지금 와서는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말하는 게 그 사상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하잖아.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확실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딱 얘기했는데 여기 좀 쎄하다 싶잖아. 쎄하다 싶으면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에이 그 얘기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아니야. 이러다가 엿대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딱 트랩 던져보고 야 이거 아니다 싶잖아. 그러면 바로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